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입니다. 저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 올 때마다 작년 12월 3일 밤이 떠오릅니다. 그 내란의 밤을 끝내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정기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함께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가 3년간 놓쳐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AI G3 국가로의 성장과 AX, 즉 AI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결과물을 내야 하는 앞으로의 1, 2년이고요. 잘 안 되면 상대적 경제 후진국에서 살아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 갈림길에 있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 100일이 막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엄청 바쁘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님께 먼저 AI 관련된 질문 전에 큰 그림에서 나라를 살리려면 과학기술을 살리셔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면에서 헌법 제127조 제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총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그 문구를 문면으로만 해석하면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과학기술을 주로 경제발전에 복무하는 측면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정말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경제 논리로부터 그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 보고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는데요.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사실은 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나왔었고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사실상 수십 년간 끊임없이 지적해온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돈 안 되면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이고요. 총리님, 개헌 논의가 있게 되면 저는 국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이 문제를 짚을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고려하셔서 과학자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번 정부에서는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네, 헌법의 한 구절의 한 단어가 얼마나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은 사실은 솔직히 별로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내용인데 저것을 저렇게 해석하지 않고 좀 달리 더 포괄적으로 우리 삶의 일반적인 의미로 더 해석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국회에서 주도할 것이고 정부는 아마 뒷받침을 하겠지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X, AI 전환이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AX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모습이어야지 AI 전환 과제를 성공했다고 정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좀 너무 철학적인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그건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그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에 달릴 수 있겠죠. 가령 정부를 포함한 국가의 기본 골간 구성에 있어서의 운영 원리에 어떻게 그걸 접합해서 구현할 것인가라는 그 정도에 따라 목표를 세울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냥 한
개인으로서 저의 의견을 여쭈신다면은 저는 정치가 약자의 입장에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AI 또는 AX 저것이 가장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약자, 사회적 약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명의 이익이나 성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간 것이 사실은 진정한 성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방법론적인 걸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방금 목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AX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답을 합니다. AX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민원 서류 한 장 발급받고 제출하는 시간 절반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하고 국가 인프라가 사고가 나더라도 금방 복구가 된다거나 청년들이 실패해도 AI로 노동력이 대체되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바뀌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총리님께서 그렇다면 그 측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AX 그 국민 체감도는 1점부터 10점 사이를 봤을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글쎄요, 실제 체감도는 이제 무슨 각종 챗GPT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쓰는 분들이 느끼는 정도, 그리고 이제 상당히 앞서간 기업들에서 도입한 돼서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 그런 정도를 많이 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혹시 주신다면? 글쎄요, 점수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요, 점수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그래야 1, 2년 안에 몇 점 정도 올리겠다 목표치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짚고 사실은 가셨으면 제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2, 3점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박하지 결국 목표를 생각한다면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